1969년 달에 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순간 전 세계는 그 위대한 도약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 세계가 열광하기 10년 전 미국 국방부의 회의실 안에선 전혀 다른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달에 핵폭탄을 쏴서 터뜨리자. 지구 어디에서나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커다란 섬광과 먼지 구름을 일으켜서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기 위한 계획. 미국의 극비 프로젝트 A119에 대해 엔꼬와 함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957년 10월 소련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립니다. 밤 하늘을 가로지르는 작은 점 하나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냉전의 경쟁에서 미국이 뒤처졌다는 것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 우리가 오늘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부르는 사건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왠지 하늘이 아주 낯설어 보여요. 다른 나라가 위대한 우리나라보다 기술 우위를 점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소련이 발사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은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이 세계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해 1957년 11월 소련은 인류 최초로 우주에 생명체를 보냈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현실은 너무나도 형편없었습니다. 1957년 12월 스푸트니크 발사 이후 미국이 급하게 쏘아올린 첫 인공위성 로켓인 뱅가드는 전 세계 생중계가 되는 가운데 발사대 위에서 1.2m가량 떠오르다가 그대로 폭발합니다. 신문들은 이를 두고 넘어진 스푸트니크라는 플랍닉, 고장난 스푸트니크라는 카프트닉, 실패한 스푸트니크라는 페어닉라는 조롱 섞인 제목을 뽑았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은 산산조각납니다. 게다가 언론은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소련이 곧 미국 상공에서 핵을 투하할 수 있다. 실제로도 그랬어요. 소련은 그전에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스푸트니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 전에는 핵공격을 하기 위해선 전투기에 탑재해서 보내야 했어요. 기존의 미국은 뛰어난 제공권으로 소련의 핵 탑재 전투기를 방어하고 우리만 소련을 핵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위성을 쏘아 올렸다는 것은 곧 그 로켓 끝에 핵탄두만 달면 대륙간 핵탄두 미사일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공군이 뭘 해보기도 전에 소련이 미국에게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은 기술적으로 완전히 패배했다는 굴욕감에 빠졌습니다. 이때 미국은 정말 대단한 상상력을 보여줍니다. 기술 경쟁에서 소련을 따라잡기는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압도적인 장면을 만들어서 심리전으로 뒤집자. 미국도 소련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계획된 것이 달에 핵폭탄을 떨어뜨리자는 A119 계획이었습니다. 1958년 미국 공군은 우주 연구가들에게 극비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공식 명칭은 달 연구 비행에 관한 연구. 하지만 실제 목적은 달에서의 핵폭발 가능성과 시각적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었어요. 프로젝트 책임자는 물리학자 레너드 레이펠. 여기에 여러 젊은 과학자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중 훗날 코스모스로 유명해지는 천문학자 칼 세이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계획은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달에서 핵폭탄을 터뜨렸을 때 그 섬광과 먼지 구름이 지구에서 얼마나 잘 보일지 계산하시오. 단순히 폭파가 가능한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극적으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달에는 공기가 없어요. 따라서 히로시마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거대한 버섯 구름이 그대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기 대신 달 표면의 먼지를 최대한 많이 공중으로 튀어오르게 만들자. 이 먼지 구름이 태양빛을 반사하면 지구에서는 그게
일종의 거대한 불꽃놀이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계산은 점점 구체화됩니다. 어느 정도 위력의 핵탄두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느 각도로 충돌시켜야 가장 많은 먼지가 날리는지, 달의 어느 위치, 어느 시간에 터뜨려야 지구에서 가장 잘 보이는지, 이 모든 계산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구 어디에서나 맨눈으로 보이는 미국산 핵폭발 쇼를 달 위에 선보이는 것. 1958년 말 이 프로젝트는 상당히 구체적인 단계까지 진행됩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보이 정도의 위력을 가진 W-25 탄두를 10기로 결정하고 달의 명암 경계선에 핵폭발을 일으킬 계획까지 정했습니다. 당시 레널드 레이펄에 따르면 1959년이면 발사가 가능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순조롭게만 진행되던 프로젝트를 1959년 1월 미국이 돌연 취소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계획을 접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발사 실패의 위험이었습니다. 달에 가기 전에 그 로켓이 지구 상공에서 폭발한다면, 혹은 궤도를 이탈해서 다시 지구로 떨어진다면, 핵탄두를 실은 로켓이 미국 본토나 우방극 위에서 폭발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악몽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미지와 미래 계획의 손실입니다. 달 표면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킨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향후 장기적인 우주 탐사와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먼저 달에 핵을 터뜨려서 환상적인 핵폭발을 보여줘도 미국은 이후에 도덕적인 비난과 국제적인 역풍도 감당해야 했어요. 흥미로운 건 소련도 비슷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측 자료에 따르면 소련 역시 E4라는 이름으로 달에서의 핵폭발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역시 취소했습니다. 미국과 같은 안전상의 이유였어요. 달에 핵을 터뜨리는 대신 사람을 보내서 국기를 꽂자. 미국은 달에 최초로 사람을 보내는 아폴로 계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니다. 결국 미국이 인류 최초로 달로 인류를 보내는데 성공하면서 우주 경쟁에서 자유주의 큰 형님 국가로서의 위상도 세우고 인류의 무한한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미친 계획은 오랫동안 기밀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레너드 레이펄이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의 계획을 처음 구체적으로 증언하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달에 핵폭탄을 투하하려 했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서는 젊은 칼 세이건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원고와 편지가 공개되면서 우주 평화주의자라는 이미지를 가진 칼 세이건이 한때 핵폭발 계산을 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집니다. 군사와 과학, 선전과 윤리가 뒤엉켰던 냉전 시대의 단면이 드러났던 사건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냉전이라는 이름 하에 인류가 자연위성 하나쯤은 선전용 폭죽으로 써도 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험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967년 국제사회는 우주조약을 채택합니다. 이 조약은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를 우주공항과 천체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 배경에는 A119 같은 계획이 현실화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달을 폭파하려 했던 시대를 지나 달에 기지를 짓고 자원을 캐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인류가 또다시 위험한 상상을 하진 않을까요? 지식으로 세상을 더 선명하게 앵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ippity hoppity, hippity hoppity, hippity hopping over hill and dal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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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